감히 단언하건대 기존에 나와 있는 많은 심리학 책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갖게 만들어준 책이 바로 이 마음의 작동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드워드 대시의 마음의 작동법. 제가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5분 교육학의 달리쌤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추하는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에코 서재라는 그 출판사에서 2011년 출간된 마음의 작동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원제는 Why We Do What We Do 라는 책입니다. 지금은 절판돼서 구할 수 없습니다만 제 중고 서점을 찾고 찾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아주 어렵게 찾았습니다. 지금 알라딘 중고에서는 5만 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저는 5천 원에 구매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에드워드 대시라는 사람입니다. 에드워드 대시는요, 제가 오늘 소개한 자기결정성 이론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요, SDT, Self Determination Theory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 동기와 관련된 개념을 소개할까 합니다. 인간은 언제 동기가 가장 높을까요? 흥미나 호기심과 같이 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될 때 가장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무언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때 동기부여가 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자기결정성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대시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가 3가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 3가지는 자기결정성을 구성한 요소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는 autonomy라고 하는 자율성입니다. 외부의 압력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죠. 스스로의 의지나 선택이 반영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율성. 두 번째는요, 유능성입니다. 이건 나 스스로가 유능한 존재임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죠. 세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느끼는 안정감과 관련된 욕구죠. 그래서 이 자기결정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율성, 유능성, 마지막 뭐였죠? 그렇죠. 관계성입니다. 이 3가지는요, 어떤 문화에 속해 있느냐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욕구라고 합니다. 또한 이 3가지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요소로서 아주 크게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 3가지 욕구가 충족되어 있다고 하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합니다. 내적 동기가 유발되어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지고 자유롭게 시도합니다. 그 중간에서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을 갖게 되죠. 유능성이죠. 그리고 과거보다 향상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기결정성의 3가지 요소 중 첫 번째였던 자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자율성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율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을까요? 에드워드 대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건 없다. 자율성은 내면에서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아예 없는 걸 완전히 심어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약간이라도 있다면 이걸 조금 더 발현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반 교실에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율성을 키워주는 2가지 방법. 첫 번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실에서는요, 그냥 시킵니다. 독서하세요, 청소하세요, 노트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본 다음에 최종 결정은 학생이 스스로 하는 거죠.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 익힘책을 20조까지 풀어야 된다고 하면 내일 1교시까지 풀어서 내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20조까지 풀어야 하는데 언제까지 풀 수 있겠냐, 또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풀 생각이냐라고 묻고 그 결정을 학생에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결정에 따르게 하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내가 결정한 거니까 책임감도 이렇게 따라오겠죠.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달 뒤에 풀어오겠다고 하면 어떠냐, 풀기 싫다고 하면 어떠냐, 무조건적인 자유를 주면 거기서 파생된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째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2번째 방법은요,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조건적으로 자율성을 인정해 줄 수만은 없습니다. 일정한 한계를 제한해주고 그 한계 속에서 자율성을 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교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밑그림대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다라는 교육의 정의 기억하시나요? 누구의 이야기였죠? 지읒, 비읍, 미음 교수님이 내린 정의였습니다. 그동안의 5분 교육학을 잘 보셨던 분이라면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심리학에서 출발했던 자기결정성 이론은요, 교육 분야에 적용할 부분이 정말 많은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은 교육자들의 영원한 숙제이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을 높여주고 싶다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율성. 두 번째, 유능성. 세 번째, 관계성입니다. 이 세 가지 속에 학급을 운영해 갈 수 있는 핵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기결정성 이론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구독과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해가는 힘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클립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